대구문화방송은 먼저 사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교토 교가미사키 사드 레이더 기지를 직접 취재해 연속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국무총리가 성주를 방문했다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뺑소니냐 공무집행 방해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져서 경상북도 일자리 정책이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회가 이달부터 후반기를 시작했지만 영덕군의회는 여태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청송 지역은 400m의 앞도 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 때문에 시야가 답답한 가운데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볕을 가려줄 구름의 양이 많지 않아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선글라스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고요. 대구와 김천, 고령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비교적 선선한 가운데 낮 기온은 안동 29도, 대구 30도, 칠곡은 32도까지 치솟아 어제만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금요일쯤 다시 장마전선 북상하면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사드 배치를 두고 지역 민심이나 본질은 오간데 없이 지역 이기주의로 몰거나 외부 세력 개입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이 같은 민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대규모 상경 집회도 갖기로 했습니다. 사드 관련 소식 먼저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지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거나 심지어 종북 세력의 시위로 몰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에 지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에는 외면하면서 성남 민심을 님비 현상의 사례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님비 현상도 아닙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검증되지 않는 이 사드 배치가 불합리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난주 황교안 국무총리 방문 당시 물병과 계란 투척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일부 언론의 여론몰이에 대해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성주 민심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앙 언론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또 여론을 성주에 고립화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에서는 정말 심히 개탄스럽고요. 이에 따라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서울 집회와 국회 방문, 온라인 청원 등 정부에 대한 대응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언론 창구도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는 사드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 회의장에 성주 주민 40명씩을 방청객으로 참석시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부 등지에서도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1일에는 2천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주 한인들이 지난 15일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에 게시한 한국의 사드 시스템 배치 철회란에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황 총리를 태운 차가 도로에 서 있던 주민차와 부딪힌 뒤 그냥 가버렸는데 뺑소니냐 공무집행 방해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를 이어 성주에 살고 있는 이민수 씨. 지난 15일 성주를 방문한 국무총리 일행에게 성주에 계속 살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성산포대 진입로에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10분쯤 순찰차가 나타나자 길을 터준 뒤 다시 길을 막고 있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차에 접근해 발과 해머로 유리창을 부쉈습니다. 하지 마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10살 딸과 7살 아들 쌍둥이 등
3명의 자녀와 아내가 타고 있다는 하소연도 통하지 않았다고 이 씨는 주장합니다. 애들 타고 있다고 하지 말라고 와이프랑 저랑 그렇게 함을 질렀는데도 경찰들은 그거를 무시했어요. 유리창 발로 찼고 애들 타고 있는 뒷좌석까지 발로 찼어요. 애들은 놀래서 곧바로 황 총리를 태운 흰색 승용차가 이 씨 차의 뒷부분과 부딪힌 뒤 빠져나갔는데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이 운전한 개인 승용차였습니다. 제가 서 있었기 때문에 박아서 돌아서 이면 방향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부모로서 애들 타고 있는 뒷좌석을 받게 하려고 뒤로 밀겠어요, 어느 부모가. 이에 대해 경찰은 차에 아이들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이 씨가 도로를 막은 뒤 후진해 총리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총리 탑승 차량을 고의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내지 일반 교통 방해죄가 먼저 성립을 할 가능성이 있고 뺑소니 혐의 자체가 인정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성주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는 뺑소니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된 사건이라며 투쟁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고 경찰은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우리보다 먼저 사드 레이더 기지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교토의 작은 어촌을 찾아서 현지 취재했습니다. 일본 교감이 쌓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민들이 호소하는 피해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우리로 치면 광역시에 해당하는 교토부. 교토부의 서쪽 끝 해안에 자리 잡은 교감이 쌓기. 경관이 좋기로 유명한 이곳에는 지난 2014년 사드 레이더 기지가 들어섰습니다. 기지 쪽으로 가는 길 곳곳에서 미군 기지에 반대하는 문구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미군의 사드 레이더 기지가 들어서고 나서 당장 소음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소음기를 새로 부착을 했다곤 하나 현재 소음은 60에서 70데시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저주파 소음은 밤이면 더 참기 힘들다고 합니다. もともとここは静かなところだったんだけどね、夏はまだうるさいけどね、夏以外は冬なんか静かなところだったんだけど、それがもうかなりうるさくなったね。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 피해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레이더가 향하고 있는 교가미사키 앞바다와 인근 마을 등 3곳에 대해 측정을 한 결과 전자파는 전혀 측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その出てきた数値を確かめる術が10年にはないものですから、本当にそれが信頼できる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不安に思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だからそこの本当の数値を測ればもう少し高い値になるんですけども、だから周りで全然影響のないところで測ってそういう数値を出して安全だと言ってるわけですね。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교가미사키는 미군 기지가 들어선 뒤 정부와 주민들 사이의 신뢰가 깨진 채 불안과 반목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또 한 가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의 후폭풍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열렸던 대구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시의회는 신공항과 관련된 대구시의 무능과 무대책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시정질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대구시의회를 포함한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5개 시도지사 합의사항 준수에만 매달려 무전략과 무정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정말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혹이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과 사를 건 유치전을 벌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또 신공항 용역 결과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방안은 믿을 수 없다며 대구시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권영진 시장은 정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면서도 대구시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재훈 의원은 갈등을 빚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 교육청이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통폐합 대상 학교 사전 예고제조차 지키지 않았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각종 예산을 지원하다가 이제 와서 학생 수가 줄어들 것 같으니 인근의 학교와 이전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대구교육청의 정책에 원칙과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광교 의원은 803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801번의 노선과 배차 간격을 조정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이달부터 후반기를 시작했지만 영덕군 의회는 여태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전임 의장과 후임 의장에 출마할 의원 간의 불화 때문인데 의회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 내 22개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고 새 출발을 했지만 영덕군 의회는 내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분의 핵심 인물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이강석 의원과 후반기 의장에 출마한 하병두 의원. 이강석 의원은 국회의원이 하병두 의원을 차기 의장으로 낙점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하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했고, 하 의원은 의원들의 자율권이 우선이라며 의원 다수결에만 승복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강석 의장이 후임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장 불신임안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원들마다 눈치 보기에 급급해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군의원들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도 조율이 안 되는데 과연 국민을 위해서 뭘 조율을 하고 무슨 일을 하겠냐고. 이 와중에 이른바 의장 나눠먹기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영덕군 의회도 전반기에 이강석 의장을 선출하면서부터 박기조 의원을 후반기 의장에 약속하는 등 의장 나눠먹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무슨 의원의 사실입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알고 주 기분대로 할 바에야 주 집에 가가지고 가정에도 못 그래. 의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밀약을 하고도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논란에 거론된 지역 국회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군의원들이 군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요즘 포항에서는 대구 경북의 1호가 될 장외 경륜장 설치를 두고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두 달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까지 사행성 조장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상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상가 활성화 대책이라며 유치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륜 경기를 스크린으로 보며 배팅을 하는 장외 경륜장. 포항 장외 경륜장 설치를 두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이어 포항 YMCA와 기독교 교회 연합회 등 11개 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사행성 사업으로 가정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고 도박 중독 위험성이 높아지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사행성 오락장이 청소년들이 동선이 가장 많은 곳에 생기는 것은 우리가 다 막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중앙상가 상인들은 카지노나 경마와 달리 경륜은 사행성이 크지 않고 전국 20곳에서 운영 중이지만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19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장이 불가능하고, 그 사행성 우려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도 이미 검증된 바입니다. 경륜장 장외 발매소 설치는 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동의서와 포항시의 의견서를 받아 창원 경륜공단을 운영 중인 창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해 장외 발매소를 방문한 포항시 의원들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고, 해당 지역 시의원 3명 가운데 2명은 유치에 긍정적인 반면 1명은 부정적인 것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창원 경륜공단으로부터 지난 5월 말 사업 계획서와 동의 요청서를 접수한 포항시도 50여일이 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걸 시의회라든지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포항시는 공청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어서 장외 경륜장 찬반에 따른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의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져서 경상북도의 일자리 정책이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의 양에 중심을 둔 일자리 정책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계면 활성제가 없는 천연 비누 업체를 창업해 해외 수출 시장까지 뚫은 청년 CEO 김성재 대표. 사업이라는 건 전체 그림을 봤을 때 큰 경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희도 창업 초기에는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이 많았었고요. 경영난도 저희가 실제로 겪었었고요. 청년 창업지원센터의 자금 지원과 유통, 마케팅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업 계획서라든지 판로라든지 네트워킹이나 이런 체계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 남들 하니까 하는 그런 마인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김천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도 출자 출연 기관에는 강화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통해 상반기 280명이 취업했습니다. 전통시장 청년 상인 육성과 농업 분야 청년 창업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취업 환경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 창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에 와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일자리 지표인 경북의 고용률은 1월 59.6%에서 지난달 63.7%로 높아졌습니다.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청년 고용률도 올라갔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1월 3.1%에서 지난달 2.7%로 전국 최저 수준을 나타냈고 청년 실업률 역시 크게 개선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적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경제와 차별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경제, 즉 사회적 경제를 통한 서민 일자리 창출에 경상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1학기 대구 초중고학생 2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0.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피해 응답률 0.3%보다 다소 낮아졌는데 초등학교 0.5, 중학교 0.2, 고등학교 0.1% 순이었고 학교폭력 장소는 교내가 76.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5.2%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18.4, 신체폭력 12.1, 스토킹 10.5, 사이버 괴롭힘이 8.5%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응답률이 0%인 학교폭력 제로 학교는 160개로 지난해보다 38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수출과 수입은 늘고 경북은 수출 수입이 모두 줄었습니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수출은 섬유와 피혁기기의 호조로 전달보다 0.8% 늘었고 수입은 전달보다 20%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은 전기전자제품과 금속 제품의 부진으로 수출이 전달보다 13.9% 줄고 수입도 전달보다 5.8% 줄었습니다. 또 지난달 무역 수지는 전달보다 17.6% 줄어든 2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사드 배치 관련 대정부 질문에 주민 40명씩을 방청객으로 방문시켜 정부의 사드 배치 방안에 대해 경청하고 참석한 의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또 국회와 국방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 벌이는 한편 이달 21일에는 서울역에서 주민 2천여 명이 상경해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경북도연맹은 오늘 낮 12시 성주군청 앞에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전농회 총연맹은 안보와 국익을 이유로 가장 많은 희생을 강요당했던 농민들에게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와 함께 삶과 일터를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식품류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한약재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거나 과대 광고한 9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대구시 민생사법경찰은 현장 확인 결과 대부분 무허가 탕제원에서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임의로 식품을 가공했고 제품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설사나 장염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청송 지역은 400m의 앞도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 때문에 시야가 답답한 가운데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볕을 가려줄 구름의 양이 많지 않아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대구와 김천, 고령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30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9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기온 24도, 포항 26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금요일쯤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